경희고등학교 2학년 M 진도를 나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진행을 좀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가야 됐던 그 진도 부분들을 좀 여기서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M 9번부터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볼게요. Once we own something,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we are far more likely to overvalue it. 그렇죠? 첫 문장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좀 들어야 되냐면 두 가지의 단어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지. 어떤 것이 첫 번째, own something. 무엇인가를 소유했다. 그럼 뭐? overvalue i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워낙에 지문이 많다 보니까 모든 지문들에 대해서 문장 분석을 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으면 소유.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유하잖아? 그러면 overvalue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뒤에 한번 가볼게요. In a study conducted at Duke University, 듀크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나 봐요. Students who won basketball tickets. 잠깐만, 여기서 basketball ticket이라고 하자마자 이 basketball ticket이 뭐야? 이 basketball ticket이라고 하는 것이 something, 무엇인가를 소유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In an extremely onerous lottery.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얻어냈대요. 힘들게 얻어낸 거죠. onerous는 밑에 나옵니다. One day they had to wait in line to enter for more than a day. 와,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한 하루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얘네들이 said that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y wouldn't sell their ticket for less than on average $2,400.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고도 그 표를 팔지 않을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티켓이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바로 overvalue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400 여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일종의 요거는 예시처럼 느껴지는 거네요. 여기서 예시, 예를 들어서 힘들게 onerous 이 과정을 통해서 티켓, 어떤 티켓을 얻고 나면 그것을 $2,400 이상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사실 어떤 경기의 티켓 값이 $2,400를 넘을 순 없잖아요. 근데 과하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뒤에 한번 가볼게요. But 그러나 잠깐만 연결어 별표. 그러나 students who 어떤 학생들이야? Who had waited and hadn't won. 그걸 얻어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 소유를 못한 거야. 소유를 못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y would only pay on average $170 per ticket.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소유한 아이들은, 티켓을 가진 아이들은 $2,400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의 반대로 여기에 벗이 있는 거죠. But 그러나 이 티켓을 소유하지 못한 애들, 이거 갖지 못한 학생들은 혹시 추가적으로 내가 구입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에? $170에 그것을 구매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과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뒤에 한번 가봅시다. Once a student owned a ticket, 일단 티켓을 소유하면 he or she saw them as being worth much more in the market than they were.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서 어디에 비추셔야 돼? 여기 own. 요 own이란 단어, 아까 나왔던 own something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ow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뭐로서 바라본다? being worth much more, 훨씬 더 큰 것으로,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으로서 그것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In another example,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another example, 그럼 그 위에서 예시가 한번 나왔었는데 예시, 이 basketball ticket, 이것이 한 가지 예시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예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예시 1번,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예시 2번,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another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글의 순서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좀 더 가볼게요. During the housing market crash on 2008, 2008년 housing market crash라고 했으니까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 A real estate website conducted a survey, 어떤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to see how
homeowner,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felt the crash affected the price of their home. 92% of respondents aware of nearby foreclosures asserted these had hurt the price of homes in their neighborhood. 자, 문장을 좀 볼게요. 또 다른 예시에서 during the housing market crash of 2008, 2008년에 주택시장이 붕괴했단 말이야. 그때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To see how homeowners felt.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The crash affected the price of their home. 그들 집 가격, 그 집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 이렇게 하겠네요.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92% respondents aware of nearby foreclosures. foreclosure 이라고 하면은 압류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시장이 붕괴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빚져서 집 샀는데 빚을 못 갚아, 그럼 은행에서 이 집을 압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foreclosure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붕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다 붕괴되고 있어. 그걸 알고 있는 92%의 응답자들이 assert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assert these had hurt the price of homes in their nearby neighborhood. 그 주변 집값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오케이? 전체적인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내 거 아니고 주변 거, 남의 거. 네이버후드. 남의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럴 수 있지. 주택시장이 지금 붕괴했으니까. 그러나 when asked about the price of their own home. 잠깐만. 여기서의 their own home 이라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소유. 여기서 말했던 요거 own이란 단어가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들 소유의 집 가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62%의 사람들이 believe it had increased. 오히려 내 집값은 오른 거야. 저 사람들의 집값은 떨어졌는데 내 집값은 올랐어. 과도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예시는 뭐 basketball ticket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소유 집, 하우스, 집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게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거? 내가 소유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를 하게 된다. 이 두 단어 정도만 중요한 겁니다. 됐죠? 혹시라도 글의 순서 같은 것들을 정한다면 이렇게 another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글의 순서를 정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할게요. 자, MA 10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A recent study showed that 최근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Dogs appear to form mental images of people's faces 라고 썼는데 첫 문장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Dogs, 이 강아지들이 사람 얼굴에 대해서 이 사람 얼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됐죠? 뒤에 한번 가볼게요. Scientists placed 28 dogs in front of a computer monitor blocked by an opaque screen. 여기 이렇게 여기서 opaque screen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opaque screen이라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 거, 희뿌옇게 보인다는 거죠.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안다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가볼게. Then 그런 다음에 play the recording of the dog's human guardian or a stranger saying the dog's name 5 times through speakers in the monitor. 됐죠? 문장을 좀 보니까 과학자들은 28마리의 강아지들을 opaque screen, 잘 보이지 않는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그런 스크린으로 막혀 있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가 강아지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다음에 played a recording of the dog's human guardian. 주인. 이게 주인이라고 보면 되죠. 주인의 목소리 혹은 stranger, 오케이?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의 목소리, saying the dog's name 5 times. 5번 강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주인의 목소리, 낯선 사람의 목소리.
through speaker and the monitor. 됐죠?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죠. 자, 요 강아지들한테 주인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 이렇게 들려준 거죠. Finally, the screen was removed. 마침내 그 스크린이 제거가 됩니다. To reveal either the face of the dog's human companion or a strange face. 그런 다음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주인과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한 다음에 공개를 했어. 이렇게 공개를 했더니 The dog's reaction were videotaped. 그런 다음에 이 강아지의 표정, 강아지의 반응을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촬영한 거죠. Naturally, 자연스럽게 the dogs were attentive to the sound of their name. 당연히 강아지의 자기 이름 부르니까 그 이름에는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they typically stared about 6 seconds at the face after the screen was removed. 그렇죠? 그 스크린이 제거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6 seconds at the face 그 얼굴 한 6초 정도 한 6초 정도를 응시합니다. 오케이? 뭐 주인 얼굴 낯선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을 주시합니다. 잠깐만, 얼굴을 주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멘탈 이미지, 오케이? 요거랑 관련되는 거야. 어떻게 관련되는지 한번 볼게. But 그러나 똑같이 바라보긴 하는데, they spent significantly more time gazing at a strange face after they had heard the familiar voice of their guardian. 봐봐, 얘네가 이렇게 보니까 they had heard 들었지. The familiar voice of their guardian. 그 주인의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는 누구를? stranger를, 이 낯선 사람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봐. 즉, 공개를 했더니 바라보는 것이 주인보다 낯선 사람을 더 오랫동안 바라봐. 무슨 말이야? 처리해야 되는 거지. 누구지?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짠! 주인이구나. 주인이 날 불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 얼굴 짠 나타나면 누구냐 넌? 뭔데 내 이름 불렀어? 이렇게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하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시하는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처리하는 시간이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 버퍼링이 걸리는 거죠.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낯설다라는 건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주인도 낯설고 낯선 사람 낯설어.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바라봤겠죠. 근데 얘를 더 오래 바라봤다라는 것은 누구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뒤에 한번 가볼게요. That they paused for an extra second or two, suggest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이 강아지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suggest that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They realized something was wrong.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해요. The conclusion drawn is 도출되어지는 결론은 is that 바로 이런 겁니다. Dogs form a picture in their mind. 이것에 대한 해설이죠. 자, 이런 실험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냐면 Dogs form a picture in the mind. 이 강아지들이 뭐가 있었던 거야? 멘탈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머릿속에 애시당초에 뒤에 and 그리고 that they can think about it and make predictions based on that picture. 그 그림에 기반해서 예측을 한 거죠. 잠깐만, 멘탈 이미지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더해진 거야? 플러스 자극이 더해진 거죠. 그 자극이라고 하는 건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준 거. 그 자극이 이루어지니까 그 자극이 있은 이후에 얘네가 뭐 하는 거야? 뒤에 and like us, they are puzzled. 그런 다음에 make prediction, 예측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목소리가 들렸고 내 이름을 이렇게 불렀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누구겠다. 내 주인이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주인의 얼굴이 등장할 때랑 여기서 낯선 사람의 얼굴이 등장했을 때랑 여기는 그래 오케이 맞네 내 주인 맞네 이렇게 예측해서 맞으니까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뭐 하게 된다? They are puzzled. 뭐야 이거 누구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하게 된다? 얘네가 puzzled. 당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when what they see or hear doesn't match what they were expecting. 그들이 예측, prediction, expect 했던 것과 매칭이 안 되잖아. 여기서 뭐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퍼즐 굉장히 당황해서 누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야? 요 프로세스. 이 실험이 이 강아지가 왜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 실험의 프로세스 정도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뭐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강아지들이 사람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M의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English political scientist John Stuart Mill realized that 이 사람이 영국의 정치 과학자 John Stuart Mill 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That it is not only within the goods market that the lack of competition is able to push prices up. 이렇게요. 오직 it is not only니까 오직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어디요? Within the goods market. 오케이? 실제로 상품 시장.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을 하는 그 상품 시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뭐가요? Lack of competition is able to push prices up. 이렇게요. 경쟁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able to push prices up.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간단하게 적어보면 누가 주장했는지 고유명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보면 되겠네요. 어떤 거? 경쟁의 부재.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lack of competition 이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말이야. 그죠? 좀 더 가볼게요. 모노폴리 이펙트. 잠깐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모노폴리 이펙트라고 나오잖아요. 이 모노폴리가 뭐야? 독과점이죠.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니? 경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can also emerge in the labor market. 어디에서도 노동시장에서도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lso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여기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 여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쟁의 부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실제로 실물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노동시장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 그럼 필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필자는 노동시장에서도 경쟁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좀 더 가볼게요. He pointed, 그는 지적합니다. To the case of Goldsmith. Goldsmith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 나옵니다. Who earn much higher wages than workers of a similar scale because they were perceived to be trustworthy. 문장을 볼게요. 그는 골드스미스니까 금을 세공한 사람, 금 세공업자들을 말하는 거죠. 금 세공업자의 경우를 말을 합니다. 잠깐만, 이거 예시죠. 예시로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오케이? 예시로서 금 세공업자. 금 세공업자들, 어떤 사람이냐? Who earn much higher wage. 돈 되게 많이 받아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 Than workers of a similar scale. 아니, 뭔가 세공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예쁘게 불순물 제거하고 뭔가 모양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돈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because they were perceived to be trustworthy. 얘네들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금세공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인 거죠. 됐죠? A characteristic that is rare and not easily probable. 이거 중요한 단어 나왔는데요. 여기서 어떤 단어? rare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rar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세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만, 많지 않대요. 많지 않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TS created, 이것이 만들어냅니다. A significant barrier to entry
엔트리라고 하면 그 어떤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에 아주 심각한, 아주 어느 정도 그 중차대한 barrier,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those working with gold, 금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이 could demand a monopoly price for their service. 그들 서비스에 대해서 monopoly price라고 하는 것을 디맨드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됐죠? 그럼 봐봐. 금세공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된다? 독과점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거야? 장벽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 장벽을 발생시킴으로써 독과점이 일어난다. 좀 더 가볼게요. Mill realized that 잠깐만 여기서 monopoly price라고 했죠. 독과점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 이렇게 해서 독과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뒤에 Mill realized that 밀이 깨달았습니다. The goldsmith situation was not an isolated case. 근데 이것이 isolated case,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다. 얘만 그런 거 아니다. 얘만 그런 거 아니다. 다른 애들 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isolated case, 요 말은 뭐 간단한 건데요. isolated case라고 하는 말은 뭐랑 똑같다? 여기서 not only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야와 동일한 말인 거죠. 뭐 큰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뒤에 한번 가볼게. He noted that 그는 이런 걸 알아챕니다. 이런 걸 지적합니다. Large section of the working class were barred from entering skilled professions because they entailed many years of education and training. 그 노동자 계급의 굉장히 많은 큰 부분이 were barred. bar가 뭐냐? bar가 막대기거든요. 이렇게 막는 거. 막대기 딱 놓여있으면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were barred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거? 여기서 bar, barrier to entry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장벽이 있다. 진입에 대한 장벽이 있다. From entering skilled profession, 기술을 가진 전문가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의 어떤 가로막혀 있습니다 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entailed many years of education and training.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The cost of supporting someone through this process was out of reach for most families. So those who could afford it were able to enjoy wages for above what might be expected. 보니까 그 비용, 어떤 비용이야? Supporting someone. 누군가를 지원해 주는 거지. Through this process. 여기서 말하는 through this process. 이 this process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니? 여기서 수년 동안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내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는 동안에 누군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 비용. 한마디로 교육받고 훈련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was out of reach.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밖에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For most families. 대부분의 가족들한테 있어서는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마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잠깐만.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장벽, 요 장벽을 말하는 거잖아. 이게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아.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장벽을 넘을 수 없어. 독과점을 철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더 so, 그래서 those who could afford it. 근데 여기서는 so, 그러니까 could afford it,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afford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요게 되는 사람들, 장벽을 넘어간 사람들, 독과점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were able to enjoy wages for above, far above what might be expected. 기대되어진 것 훨씬 더 위쪽에 있는 임금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한마디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장벽을 뛰어넘어가면 독과점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독과점 영역으로 들어가면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요. 근데 여기가 되지 않아서 장벽을 넘어갈 수 없으면 독과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고 독과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임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필장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닌데 이 논리를 잘 보세요. 논리를. 오케이? 이 논리를 잘 따라가 보시면 결국 간단하게 말해볼게. 간단히 말하면 이 독과점 이꼴 뭐가 되는 겁니까?
높은 임금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 독과점 그리고 높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존재한다? 요 테두리에 장벽이 존재한다. 요 장벽이 존재하는데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독과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임금이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벽이 너무 높다. 여기 뭐가 소요된다? 여기에 교육과 훈련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 거고 여기서 넘지 못하면 임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요 기본 논리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할게요. 자, M의 12번입니다. 같이 할게요. 자, sometimes a person is acclaimed as the greatest because there is little basis for comparison. 해석을 좀 해볼게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우와, 위대합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라고 주장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한데 there is little basis for comparison. 비교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잠깐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에이 별로야 라고 하는 평가는 여러 개 중에서 우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커피 5잔이 있어요. 5잔인데 조금씩 마셔보고 이게 제일 맛있네 이렇게 돼야 되지, 커피 한 잔인데 마셔보고 우와 정말 훌륭해 대단해 제일 맛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비교의 대상이 없어서 위대하다 라는 평가를 듣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오케이? 요 경우입니다. 약간 요 순서만 바꿔서 쓴 거야. 됐죠? 말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예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 For example 이란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Violinist John Kubelik was acclaimed the greatest.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During his first tour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우와 정말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when impresario Saul Hurok brought him back to the United States in 1923. Several people thought that he had slipped a little. 됐죠? 문장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최초에는 the first tour 이 첫 번째 투어에서는 우와 아주 훌륭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기획자 솔 후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록이라는 사람이 brought him 그를 back to the United States in 1923 1923년에 미국으로 다시 데려갔을 때에는 several people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He had slipped a little. 조금 실력이 줄었나? 좀 실수도 하는 것 같고 약간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람이 first 첫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갔을 때는 좀 별로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However 그러나 연결을 잘 보세요. 솔 알만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the father of violinist 미샤 알만 thought differently. 바이올리니스트 미샤 알만의 아버지인 솔 알만이라는 사람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여기서 다르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연결어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글의 순서 같은 것들을 내기 참 괜찮죠.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나 약간 다르게 생각했어요. He said,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My dear friend, 친구들이 Kubelik played the Paganini concerto tonight as splendidly as ever he did. 야, 오히려 ever he did. 그가 했던 것보다 splendid, 정말 뛰어나게 파가니니의 콘체르토를 연주했어.
잘한 거야. 실력이 준 게 아니라 되게 잘한 거야. Today, you have a different standard. 당신들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잠깐만,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당신들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Different standard. 그럼 standard가 뭐겠어? 비교의 대상이 생겼겠죠. 뒤에 you have almond, hay fats and the rest. 잠깐만, 여기서 almond과 hay fats와 the rest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누굴 말해요? 얘네들은 비교의 대상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All of you, 당신들 모두가 have developed and grown in artistry, technique, and above all, in knowledge and appreciation. 당신들이 수준이 높아진 거야.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The point is, 논점은 이겁니다. You know more. 당신들이 더 많이 알게 됐죠. Not that Kublai played last well. 이 쿠발렉이라는 사람이 연주를 덜 잘한 것이 아니라, 연주를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오케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듣는 귀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 글은 되게 짧은 글이잖아요. 짧은 글인데 어떤 것이냐면 비교의 대상이 없어서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생기면 그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평가의 기준이 different. 다른 평가의 기준을 갖게 되더라. 머릿속에 남는 것은 뭡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말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1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13번 지문은 꽤 읽을만 하거든요. 요건 이제 글의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 into everyday language. 학문적인 용어를, 학문적인 말들을 일상적인 말들로 translating, 바꾸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can be an essential tool. 사실은 여기서부터 필자의 주장이 들어가는 거죠. 필자의 생각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essential하다,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에요. 이건 사실이라기보다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for you as a writer, 글 쓰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to clarify your ideas to yourself. 당신의 생각을 스스로 되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잠깐만, 이런 거죠. clarify idea. 생각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by 무엇을 통해서? 전문 용어, 학문적 용어. 이 학문적 용어들을 뭐로? 일상의 용어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가볼게요. For as writing theorists often note, 뭐 글쓰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됐어요? Writing is certainly not a process in which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in our head that we then simply transcribe in an unchanged state onto the page. 이렇게 문장 가볼게요. 글쓰기라고 하는 거, 글쓰기는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글쓰기는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거? In which you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애시당초에 완벽한 것을 머릿속에 담고 그것을 시작해서 in our hearts. Okay? That we then 그런 다음에 simply transcribe it in an unchanged state onto page. 그 페이지 위에 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는 transcribe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애시당초에 글쓰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정리된 생각, 완벽하게 정리된 생각을 페이지 위에 unchanged, 바뀌어지지 않은 채로 transcribe, 옮기기가 아니에요. 글쓰기는 애시당초에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on the contrary 반면에 그런 거 아니고 writing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is more of a means of discovery in which we use the writing process to figure out what our idea is. 이렇게 봐봐. In which we use the writing process. 여기가 중요한 거죠. To figure out what our idea is. 글쓰기라고 하는 건 내가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옮겨 적기가 아니라 오히려 what our idea is.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알아내기 위한 과정 그리고 발견의 수단이라는 거죠. 이거 아니야.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our idea를 발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That is why. 잠깐만. That is why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결과. 이러한 결과. Writers are often surprised to find out what they end up with on the page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when they started. 문장 볼게요. 작가들이 깜짝 놀래. 뭘 깜짝 놀래? Find that.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죠. What they end up with on the page. 오케이? 페이지 위에 그들이 결과물, 즉 다시 말해서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is quite different. 굉장히 다르다. From 뭐랑 달라?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when they started. 그들이 when they started 시작했을 때 처음 그들이 구상했을 때와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알고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이야? 처음 시작할 땐 이럴 것 같았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글쓰기라는 거예요. 뒤에 한번 가보니까 근데 잠깐만 그것이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 한번 가볼게요.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잠깐만 여기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Is that 바로 이런 겁니다. Everyday language 일상 용어는 is often crucial for this discovery process. 이러한 발견 과정에서 일상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했던 거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생각을 발견하는 도구다. clarify idea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글쓰기라는 건 결국 이거잖아. 근데 요거는 뭐로 인해 가능하다? 학문적 용어를 일상 용어로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맞니? 그러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글쓰기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수적이다? 일상적인 용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 첫 문장에서 clarify idea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용어를 일상 용어로 바꿈으로써 가능해진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한번 가볼게요. 뒤에 보니까 translating your idea into more common, simpler terms. 잠깐만 여기서의 common, 일반적이고 simpler terms가 뭐가 되는 거야? everyday language, 여기 everyday language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다. 그것이 can help you figure out what your idea really is. 당신의 생각이 진짜 뭐냐? 네 생각이 뭔데?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As opposed to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were. 당신이 이럴 것 같아 라고 최초에 상상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봐봐. 글 전체 정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은 뭐가 되겠어? 글쓰기에서 생각 정리할 때 일상 용어가 중요하다. 그럼 뭐야? 일상 용어. 일상적인 용어가 필수적이야. 이 말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요 정도. common, simpler terms 요 정도가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